남편과는 3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딸, 남들이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었던 우리 셋에게는 사실 아무에게도 속 편히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나 시댁과의 불화 그런 거라면 조언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이랑 한잔하며 안주거리 삼으며 수다 떨며 스트레스를 풀면 되니까요. 딸이 태어난 이후로 딸과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저는 사는 게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딸 사이가 유별날 정도로 너무너무 각별했어요. 어쩔 땐 제가 남편의 여자친구를 낳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애를 낳기 전까지 남편은 저에게 헌신했고 늘 저만 찾았고 제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의 사랑이 딸에게 옮겨갔어요. 임신 초기부터 남편은 딸 노래를 부를 정도로 딸 낳기를 기대했어요. 남편은 원래 연애 때부터 귀여운 여자아이들을 참 예뻐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가수를 좋아해도 아이유같이 소녀 같고 귀여운 여자 가수들만 좋아했고요. 병원에서 딸이라는 걸 알려준 날 남편은 들듯이 기뻐했고 그날 당일 평소 기념일에 사주는 가방보다 3배나 비싼 고가 명품 백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네요. 출산 당일엔 딸의 머리와 얼굴이 많이 눌려 남편이 조금 실망했었는데 다음날 천사같이 예쁜 모습으로 돌아와 남편이 다시 딸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애를 키울 때 애엄마인 저보다 더 유난스러웠는데요. 애기 만지기 전엔 무조건 손을 씻게 했고 아침엔 꼭 샤워하고 애를 만지라고 해서 몸조리도 안 끝나 몸도 안 좋은데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야만 했어요. 애기 용품 같은 것도 본인이 하나하나 골라 구입했고 퇴근하고 와서도 딸만 찾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능력이 좋아 금전적인 고민 하나 없었고 시댁 어르신들도 워낙 천사 같은 분들이라 힘들 거 하나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저에게 주는 애정보다 딸에게 주는 애정이 더 커서 외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에게 부인이냐 딸이냐 선택하라 하면 망설임 없이 딸을 선택할 것 같았어요. 딸아이 또한 아빠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남편과 딸 서로의 집착이 딸이 커갈수록 점점 더 너무 심해졌고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터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딸 아이가 처음 남편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3살 때부터였어요. 정말 경기에 가깝게 울어서 무슨 수를 써도 달래지지 않던 딸애가 아빠가 오기만 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딱 붙이고 생글생글 웃기까지 했죠. 또 자기 아빠가 퇴근하면 내내 무릎을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아빠가 샤워하려고 욕실에 들어가면 자기도 하겠다고 보챘고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하나 보다 엄마가 애정을 더 줘야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저 역시 그렇게 넘겼어요. 저는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애기 방에서 재우고 싶었는데 남편은 애가 다 커도 안방에서 재우자고 하더라고요. 애가 절대 아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3명이서 같이 잤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관계는 거의 없었네요. 예전엔 남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만 가득했는데 딸 낳고 나선 제 사진은 싹 내리고 딸 사진으로만 바꿔놓더군요. 또 둘이서 부르는 애칭도 잊은 채 어느 순간부터 민정이 엄마로만 불렀습니다. 기념일 때도 사랑해 이런 말은 안 하고 우리 민정이 낳아줘서 고마워 이런 말만 하더군요. 사실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데 산후 우울증이 와서 그런 건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예민해지더라고요. 나는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의 엄마로만 남게 되어 슬프기도 하고 심할 땐 죽고 싶단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우리 그래도 딸이 너무 예뻐 참았네요. 딸이 웃음 한번 지으면 저도 힘든 게 사르르 녹았으니까요. 딸아이는 아빠와 있는 순간부터 한시도 아빠와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애교도 부리고 TV에서 본춤도 따라 추고 아빠 온다고 하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로 갈아입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셋이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있으면 본인이 남편 옆 조수석에 앉겠다고 땡깡을 썼네요. 당연히 위험하니까 안 된다 했죠. 결국은 제가 운전하고 남편하고 아이가 뒷자리에 앉아가게 한 적도 많았네요.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가 모두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끼리 할 수 있는 대화나 애정 표현도 아이 앞에서는 하지도 못했어요. 조금만 남편이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세상 잃은 듯이 이꺼이 울어댔거든요. 그렇게 저는 딸이 커갈수록 더더욱 남편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째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에 과한 아빠에 대한 애정, 딸에 대한 남편의 애정 때문에 저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자식을 잘 끌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확 거쳐져 버려야 딸애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확 떠나고 싶다는 충동이 자꾸만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생각들을 제가 했었다는 걸요. 저는 원체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산후 우울증도 없었고 임신했을 때도 그저 즐거웠어요. 10개월 후에 만날 딸아이에 대해 기대감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고 뭐에 대한 계획 짜는 그런 게 좋았어요. 석가준기 중 가진 아이였지만 그냥 그때는 뭔가 엄마가 된다는 그런 설렘에 다른 것을 재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모든 걸 포기하고 아기를 낳기로 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다른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그런 것이 너무 아름답고 꿈 같고 좋았거든요. 허나 제가 꿈꿔왔던 행복은 오지 않았고 이런 악몽이 저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가끔은 엄마도 인간이야, 신이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기도 했답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화병에 걸렸다고 하대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부모의 애정도 필요하지만 부모 역시 아이의 애정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내 뱃속으로 키우고 세상에 내보낸 자식이 나를 혐오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담소 같은데 조언도 구하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모두 아이가 엄마와의 애정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아빠한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들 제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아이가 4살 되고서부터 일주일에 3번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학원에 나가던 것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매진하기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에 3번은 아이와 나들이를 한다. 같이 목욕을 하거나 요리, 인형 놀이를 하면서 같은 성으로서의 엄마와 딸 간의 공감대를 키운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별말이 없이 따르다가도 힘들어 하기 싫어 식으로 인형을 집어 던진다거나 아빠한테 전화 연결시켜 달라고 투정을 부리다가 결국 화를 못 이겨 제 머리카락을 잡는다거나 울다가 방에 들어가 혼자 그림을 그리다 잠들었죠. 같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를 못 들어가게 막고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저앉아서 들어오지 마 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며 울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퇴근하면 방에서 나와 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요. 딸애가 왜 저를 저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며 딸보다 조금 위 또래의 아이들을 많이 접했는데 선생님 하면서 따르는 게 어찌나 이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도 나한테 저것의 반만이라도 애정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글퍼지더군요. 그러다가 처음 딸애가 저한테 관심을 보인 건 같이 요리를 하고 나서부터였죠. 딸이 저와 함께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을 들떠하는 것 같아서 드디어 딸애가 저한테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여는 건가 싶었어요. 딸이 많이 어리다 보니 뭘 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앉혀두고 민정아, 이건 시금치야. 엄마는 이걸로 국을 끓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시키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딸아이가 처음 저한테 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당근 잘라줘라고요. 저 정말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이 나서 10개 넘게 토끼 모양 당근을 썰어줬죠. 그리고 아이 아빠가 오고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아이는 아빠에게 당근을 건네며 토끼 모양 당근은 아빠 거야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딸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아빠라는 꿈을 여전히 쥐고 있었고 그것에 끊임없이 집착했습니다. 아빠가 앞에 없으면 아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했던 딸 아이 때문에 매일매일이 시름이었는데요. 아빠는 지금 바빠서 전화하면 안 되라고 할 때마다 본인은 제가 아빠와 본인의 거리를 차단하는 거라고 느꼈는지 엄마가 왜 아빠랑 나를 방해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아이한테 핥히기도 여러 번이었고 아이가 밀어문에 찧어서 손톱이 빠진 적도 있었네요. 이렇게 제 몸과 함께 마음도 너무 지쳐갔습니다. 함께 공원이나 남산 같은 곳으로 나들이를 가도 아빠한테 늘 통화 연결을 시켜달라고 보챘어요. 아빠, 나는 지금 남산이야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10번은 넘게 통화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다른 분께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엄마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부부는 따로 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저희 부부는 그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딸이 아빠 옆에 콕 붙어서 마사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 남편 민정아, 아빠 마사지는 아빠가 스스로 하거나 엄마가 해주는 거야 라고 말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는 딸이 본인이 굳이 칼로 이것저것 잘라서 저녁밥을 하겠다고 조르고 울어대면 민정아, 저녁밥은 엄마가 하는 거야 라고 다소 단호하게 말했어요. 또 그때부터 아이를 따로 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빠랑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통화 지금은 안 돼, 아빠가 바쁘니까 라고 하면서 응석을 들어주지 않았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 남편이 민정아, 아빠 바쁘다 끊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평소처럼 제 화장품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이거는 엄마가 바르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왜 안 돼? 왜 다 안 된다고 해? 라고 소리 지르는 딸 아이에게 민정이는 이런 거 어린애니까 바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딸아이는 세상 끝난 듯 울어댔고 주변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우는 아이를 보는 제 마음도 편하진 않았죠. 그러다가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담당 선생님에게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많이 조숙하다는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감으로 얼굴에 화장을 한다던가 그러한 행동들이요. 민정이는 화장이 뭔지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 TV를 통해서 여자 연예인들 얼굴에 칠해져 있는 알록달록한 색들이 이뻐 보였다고 했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냥 다른 여자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낼 수 있는 행동들이긴 한데 엄마보다 이쁘고 싶어 이런 말을 종종 한다고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보다 이쁘고 싶어? 라고 하면 아빠가 좋아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누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는 누구보다 잘나야 한다,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아이답지 못한 조숙한 생각이라 하시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내 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불쌍했고 내가 그런 생각을 심어줄 만하게 아이를 키웠다, 제 자신이 책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치원에 연결해준 아동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 요청 전화를 받았고요. 아빠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지, 왜 아빠와 함께 잠을 같이 자고 싶어 하는지 조금 낯뜨거운 질문까지 받으며 조사에 가까운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길 아이가 엄마에 대한 감정이 혐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늘 저는 얼룩덜룩 더러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딸아이나 남편은 노란색이나 분홍색을 입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오니 남편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남편이 초반에만 아이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 나중에 상담 후에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같이 노력해주는 게 그나마 제가 집행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딸아이를 챙겼던 남편이었지만 점차 제 몸에 멍과 앓힌 상처들을 보며 충격을 많이 받았었대요. 그걸 보고 엄마 왜 때리냐며 번은 좀 엄하게 남편이 딸 아이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딸 아이가 그때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딸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거의 증오에 가깝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가족들끼리 나가서 오시간을 보내고 뷔페에 갔습니다. 남편은 주차 공간이 꽉 차서 다른 곳을 찾아본다고 먼저 딸아이와 저를 내려줘서 먼저 들어가서 딸아이가 고르는 음식 떠주고 저도 음식을 담고 앉았는데 딸아이가 자기 그릇에서 초밥을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엄마 입에 넣어주면 더 맛있을 텐데, 우리 딸 엄마 너무 행복해, 고마워, 딸아이한테 이런 애교까지 떨어가며 음식을 받아 먹었는데 순간 목이 싸한 게 정말 과장 없이 기절할 정도로 머리가 띵하고 울리더라고요. 코피가 날 때 그런 느낌 있죠? 머리가 울리고 코가 찢어질 것 같은 거. 딸아이가 앞에서 생글생글거리며 속았다 바보하면서 웃더라고요. 순간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바로 화장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음식을 뱉으니 엄지손가락 반만한 와사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딸아이 음식을 담을 때 초록색 소스는 매운 거라고 조심하라고 말했거든요. 순간 뭔가 오한이 서릴 정도로 뭔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딸 아이인 것을 떠나서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딸한테 미움살 만한 짓을 했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화를 내야 할지 설명을 해야 할지 일단 진정을 하고 뷔페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딸아이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혼자 두고 화장실 가면 어떡하냐며 화를 내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뷔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집에 가서 다들 잠들었을 때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며칠만 친정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가기 전 아이한테 엄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설명하고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이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된 마지막 날이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로 무책임한 짓이었어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치면 아이한테 해가 가니까 일단 나부터 진정해야 된다고 그땐 생각했었네요. 진정하려면 아이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고요.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라 제가 육아를 위해 대학원 그만두고 그나마 피아노 칠 수 있는 곳이었던 학원까지 그만둔 게를 되게 미안해하시고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뜻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친정에 오긴 왔는데 아이가 걱정돼서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침에만 20번이 넘게 아빠랑 전화통화 시켜달라고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안 하면 유치원 안 가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아빠에 대한 집착은 똑같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을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는 이 저를 보고 있으려니 본인도 이상해져 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날 남편 혼자 조기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 갔다고 해요. 상담 예약은 오래전에 했었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예약자가 많아서 그제서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원래 저도 갔어야 했는데 딸 아이 얼굴을 볼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아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고 그 누군가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다른 이를 격렬에 가까울 정도로 모욕을 주는 걸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권했다고 합니다. 순간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난 남편은 우리 아이 멀쩡하다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역정을 냈대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아이 스스로가 타고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사이코패스인 건 아닐까 싶었나봐요. 저에게 전화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괴롭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잠시 바람을 쓰고 온다고 했어요. 딸 아이가 계곡에 가고 싶다고 졸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잘 다녀오라고 말하고 혼자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 전화 배우자분 맞냐고 하더라고요. 맞다고 하니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인데 위급하다고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집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라 꽤나 오래 걸려서 도착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익사라고 했습니다. 옆에는 제 딸 아이가 있었어요. 죽은 남편보다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정신이었는지 모르게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친정에서 지냈고 딸아이는 시어머니가 맡아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저랑 한시라도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주검처럼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나니 저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사그라들었고 시댁에서 아이를 키워주시면서도 저에게 그 어떤 부담도 지워주지 않아서 편한 것도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의 양육비는 벌어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직장을 다녔고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는 연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던 저였는데 저도 여자인지라 외로웠나봐요. 저는 계약직 사원이었고 그 사람은 과장이었는데 잘생기고 매너까지 좋아서 회사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 사람이 사귀라고 애까지 딸린 저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호감을 대놓고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건네주고 제가 퇴근할 때 저를 따라와서 같은 방향이니 본인 차를 타고 가라고 하면서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어요. 같이 그렇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한잔하기도 하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서로에게 끌려 모텔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눈 이후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의 부모, 그러니까 전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딸 아이가 갑자기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님한테 맨날 엄마랑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 반 기쁨 반으로 딸 아이와의 동거를 시작했고 다행히 남편 또한 좋아해 주었네요. 딸 아이는 저를 예전과는 달리 잘 따라주었습니다. 새아빠도 친아빠만큼 잘 따랐고요. 남편 또한 우리 딸이 너무 예쁜지 친딸처럼 잘해주었네요. 남편은 퇴근하면 딸방으로 들어가 문 닫고 둘이서만 알콩달콩 놀 정도로 딸과 친해졌습니다. 또 남편이 택배 시킨 거 보면 99%가 딸 물건이고 몇십만 원 하는 고가 물건도 아무렇지 않게 톡톡 사주고 좋다는 건 무조건 딸부터 먹였어요. 가족 여행지를 정할 때도 딸이 가고 싶은 나라를 1순위로 정하고 주말에도 딸이 가자는 데만 놀러 갔답니다. 덕분에 부부만의 데이트는 꿈도 못 꿨지만 셋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니 너무 좋았어요. 딸 아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연기는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딸은 다시 저한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제가 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대학교 과제 해야지 등 잔소리를 하거나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아빠는 된다는데 엄마는 왜 안 된다고 해? 아빠가 번 돈인데 왜 안 사줘? 엄마가 왜 참견이야? 이랬습니다. 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만 전념했는데 내가 주부라서 무시하나 싶어서 서럽기도 했었네요. 엄마랑 차 한잔 할까? 라고 하면 엄마랑 내가 왜? 필요 없어. 어차피 아빠 오면 아빠랑 놀 거야. 이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면 딸은 후다닥 달려가 안겼어요. 또 언제부턴가 남편과 주말에 낚시를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저만 못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왕따를 당해도 이처럼 비참할까 싶더라고요. 둘 사이에 필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저 자신이 정신병자 같았어요. 어느 날은 외로워서 남편한테 둘째를 낳자고도 했는데 저희 딸이 동생 갖기 싫다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고 했다고 둘 사이 아이 낳지 말자고 하더군요. 두 번째 결혼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별한 남편이 그리울 정도로 외로웠어요. 주말이라도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항상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놈의 낚시, 도대체 그놈의 낚시가 얼마나 재밌으면 둘이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다닐까 싶어 나도 같이 가겠다 하니 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왜 가? 라고 하더군요. 남편 또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기도 노력 중이라고 저보고 저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대체 둘이 낚시터에서 얼마나 재미가 좋으면 저럴까 싶어 둘의 뒤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딸 아이가 도시락을 싸고 낚시를 갈 생각에 부풀어 있을 때 저도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준비를 하고 그 둘이 나가자마자 저도 밖으로 나갔네요. 미리 불러둔 콜택시를 타고 그 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했던 낚시터로 가는 것 같지가 않더군요. 그곳은 교외로 나가야 하는데 반대편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지?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형마트 앞에 주차를 해놓고 팔짱을 낀 채로 신혼부부처럼 들어가더군요. 먹을 걸 사서 낚시를 가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아침에 그럼 도시락은 왜 쌌지? 싶더라고요. 둘이 마트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참 뒤에 카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신고 등장하더군요. 두루마리 화장지부터 커다란 냄비까지 누가 보면 따로 살림을 차린 줄 알 정도였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참말로 낚시 한번 대단하게 다니네 싶었어요. 그 둘이 또 어디를 가려나 하고 그 둘이 출발하기까지 기다렸고 곧바로 다시 차를 몰고 교회로 가더라고요. 역시 바로 낚시터로 가나 보다 했는데 그 둘은 어느 외진 곳의 빌라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마트에서 장 봐온 것들을 잔뜩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그 둘은 나오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이 돼서야 나오더군요. 이제서야 낚시터를 가나 싶었는데 그 둘은 차를 몰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둘을 따라 집으로 들어오니 남편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빌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고 증거를 잡아 그 두 놈을 족쳤어야 했는데 참아야지 하다가 밤에 제 옆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건물 안에서 우리 딸이랑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말을 듣고 남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 소리를 들었는지 제 딸이 갑자기 저희 안방으로 들어와서는 왜 아빠한테 소리 질러? 엄마가 뭔데? 라는 겁니다. 너 뭐야?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래? 더 왜 엄마 남자한테 그래? 라고 하니 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엄마 남자야?
내 남자잖아. 엄마는 왜 내 남자들한테 다 꼬리쳐?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딸은 태어나서 내내 저와 경쟁 구도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남편도 충격을 먹었던지 너 지금 그 말 무슨 말이야? 네 친아빠한테도 그랬어? 라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랬어. 못 그랬어. 우리 친아빠는 엄마밖에 없겠어. 내 거가 될 수 없겠어. 내 개가 될 수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나아. 그 말을 듣고 제가 딸에게 물었어요.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낫다니? 그럼 네가 네 아빠를 어떻게 한 거야? 는 그날 네가 저지른 짓이었어? 그래, 내가 밀었어. 아빠가 맨날 나를 밀어냈으니까 나도 아빠를 밀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고 나니 병원이었습니다. 그 후 딸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됐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제 이야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제 이야기. 이렇게라도 익명의 힘을 빌어 털어놓으니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딸이